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저점을 붕괴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핵심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평온하게 하자 88PM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3-4주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국가부도 가능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증시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프랙탈처럼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향후의 움직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를 바탕으로 먼저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그 후에 프랙탈 모습을 같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큰 제목을 보면 러시아 교통부 장관 제재가 모든 무역로를 파괴했다. 러시아 제재가 굉장히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을 선두로 해서 제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 장관 스스로 제재 무역로를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러시아 연방부 국가 제재는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 통로를 파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역로를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러시아가 해결해야 될 방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무역로를 차단했으면은 나가는 것만 있고, 즉 뭐 러시아에 있던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체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건 없는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항공항 신규 제재,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하늘길까지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적인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자, 제재를 하는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도에서는 미국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제재를 가야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중국과 인도와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문제, 미국과 인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글로벌 증시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중국이죠.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현재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하루에 1조 달러를 번답니다. 1조 원을 번답니다. 1조 원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인도는 3월 하루에만 6만에서 지난달에는 27만 원 늘렸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필두로 해서 제재를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는 서민들의 일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 서민들의 일상이 파고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러시아 4월 판매량이 8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다 출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H&M부터 시작해서 모든 브랜드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옛날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주변국들의 이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의 주된 이유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토 가입 문제가 있었죠. 나토에 가입할 시 나토 국가들이 이제 그 가입한 국가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반발을 했던 게 있는데, 이제 주변국들이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그렇죠. 하지만 가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뭐죠? 오히려 군부대 신설 방식을 논하고 있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이죠. 더 악화될 거다, 장기화로 갈 거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단급 등 12개 부대를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냐, 러시아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냐. 핀란드의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면은 끊는다라는 예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독일은 자기 스스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 2년간 2,200억 유로의 경제 손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독일이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중에 하나로 있고요. 천연가스의 3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연 천연가스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중단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줄여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발로 인한 국제적 사회적 문제가 경제적과 그다음 여러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올랐다. 가스의 문제가 가장 컸죠. 그래서 이런 게 현재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보고 있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가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유는 이 전반적인 이 증시 기사의 시황도 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프랙탈 분석으로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프랙탈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 프랙탈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언급을 드렸지만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슬 올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올리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러시아 왼쪽이 러시아 차트입니다. 뒤집어 놓지 않았고요. 정방향이고요. 오른쪽은 코스닥 차트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급락 대비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00%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골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50%가 올랐어요. 종가상 보면은.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파동을 가져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빠질 거라고요. 아직까지 큰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뷰고요. 그 이유는 아까 봤던 기사를 토대로 보면은 저는 인도, 중국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제재를 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가장 큰 핵심은 러시아 디폴트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프랙탈로 돌아가서 프랙탈로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요 2019년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크게 보이는 핵심은 뭐냐면 딱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나팔형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패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을 마디가를 하나 그립니다. 저항선이 그립니다. 여기 저항선을 그리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이제 파동상으로 보면 이게 1파동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1파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 2개로 할게요. 머리 2개, 3개, 2개,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4개, 5개, 4개, 5개 하고 이제 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로 보이는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 이 저점의 개수를 보면요, 저점이 하나,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 게 2개, 내려가는 게 3개죠. 똑같이 하나, 내려가는 거 2개, 3개입니다. 3개 하고는 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건 파동상의 문제예요.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이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어떤 거는 이까지 올라가고요, 어떤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까지만 올라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프랙탈의 핵심.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형 패턴, 고점과 저점이 서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패턴 중에서 나오는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이 반등 구간이 언제까지 반등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저점을 붕괴하고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핵심이겠네요. 이거랑 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게 방금 제가 러시아와 코스닥을 비교를 한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프랙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독일 닥스 모습이 있습니다. 독일 닥스 모습, 최근 모습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그럼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거죠.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밑에서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저항선이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파동을 하나 그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서 여기 저점이 하나 생겼죠. 저점. 그 다음에 저점 두 번째. 그 다음 반등이 또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이탈을 했는데 반등이 정말 미비하게 나왔어요. 그쵸? 얘는 이만큼 나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는 수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의 근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빠진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째 프랙탈 독일을 기준으로 1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는 이화공영이라는 차트가 있어요. 자, 보시면요, 똑같은 파동 원리입니다. 보면은 여기를 저항선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여기가 저항선 저점,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은 자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기점으로 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나팔형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고점, 고점 높아지죠. 저점, 두 번째 저점 더 낮아요, 이거보다. 그 다음에 또 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나팔형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을 가져가면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즉 하락 길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하락 후에.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셋 다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저점을 깼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점을 깼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르는 이 추세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 신뢰성이 없다, 제로다,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하락할 때 저도 어떤 식의 뉴스가 나올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글로벌적인 기사를 봤을 때는 뭐 나올 수 있는 게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전쟁이 더 악화된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뭐 중국, 그리고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부터의 제재가 동일하게 가해지면서 글로벌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패턴이 현재로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나스닥을 들고 왔어요. 제가 프랙탈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프랙탈을 돌려서 말씀드렸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돌려가지고 여기 저점을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프랙탈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나스닥 자체가.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는 같이 빠지긴 했지만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빠질 동안에, 다시 정방향으로 볼게요. 빠질 동안에 러시아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만큼 하락이 남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빠질 것인가가 저는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의 기사화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이 프랙탈을 통해서 이 향후 프랙탈 분석을 통해서 추상적인 향후 시나리오까지 그려봤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큰 거 한 방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그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러시아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확히 언제인지 시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곧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 끝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브렉타 시나리오는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릴 뿐 어떤 투자에 확신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단순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좋아졌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